네, 안녕하세요. 건축하고 투자 공부하는 부기부기 건북입니다. 이번 달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정부가 드디어 미분양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주 내용은 LH에서 지방에 준공 후에 미분양이 된 악성 미분양 주택 2100가구를 매입을 해서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시장 안정화를 도모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은 그 한국도시주택공사 LH에서 그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약 2만 1000 가구 정도가 되는 이 악성 미분양이 있는데, 그 중에 10%인 2100가구 이상을 매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분양을 줄여서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CR 리츠 기업 구조조정이죠. 이거를 활성화해서 구조조정을 활성화해서 리츠를 통해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을 하고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 DSR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제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건데,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유예하겠다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SOC 사회 간접 자본이죠. 이런 사업을 확대하고 요 예산을 올해 상반기에 70%를 과감하게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건설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책임준공 개선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책임준공 확약제도를 개선해서 건설사들의 자금 압박을 좀 완화시키고 공사비도 현실화를 해서 어쨌든 건설사들이 너무 힘들어서 부실하게 돼가지고 파산하지 않게 결국 정부 그리고 LH가 지원을 해주겠다 라는 발표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정부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추가적인 세제 혜택 검토하고 있고 건설사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외에도 이제 과거에도 이제 주로 세제 혜택을 통해서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번 대책은 이제 세제 혜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이걸 통해서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30주 만에 처음으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2% 상승을 했지만 이는 전주 대비 상승폭이 절반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공급 과잉이나 거래량 감소, 또 금리 인상,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가격 상승세에 제동을 걸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안정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고 투자자와 구매자들은 주의 깊게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국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됐다는 소식인데요.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0.03% 하락을 하면서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광역시와 8개 도의 하락폭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어서 이 지역들의 부동산 시장은 더욱 침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하락세의 원인으로는 경제적인 불확실성, 또 인구 감소, 그다음에 수요 감소 등의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방의 경우에는 인구 유출, 경제적 여건 악화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아주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 부동산 시장을 바라본다고 하시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서울에서도 일부 자치구에서는 마이너스 변동률이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강동, 동작, 서대문, 은평, 동대문 등 5개 자치구가 2월달 들어서 마이너스를 변동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해당 자치구 내의 특정 지역에서의 매매가 하락이 주요 원인일 수 있으며 지역별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강동구의 경우에는 대규모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예상보다는 낮게 책정이 되면서 가격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향후 몇 주간 데이터를 통해서 더 살펴봐야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세시장이 상승세가 또 둔화됐다는 전망입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0.01% 상승에 그쳤으며 이는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된 결과입니다. 계속 전세값이 상승을 기록하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상승이 0.01%에 그쳤다. 특히나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 가격 상승폭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방은 원부터 낮아 있기 때문에 지방은 전세가 이제 보합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이는 전세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이 늘어난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금 반환 문제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의 변화는 매매 시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정치적 불확실성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2월 마지막 주에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 이제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거래량이 증가하기 어렵고 가격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정치적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기로 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는 것까지 보면 3월 초, 그래서 3월 중순쯤 되면은 3월 안에 뭔가 분수령이 크게 나타날 것으로 다들 예측을 하고 있고, 그때까지는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경제 시장이 서로 그냥 관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주도 좋은 이슈 정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